자, 지금부터 우리 국어, 문학, 비문학, 매3비, 예비부터 고2, 고3에 해당하는 진짜 매3비까지, 매3문까지 오답노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설명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 만큼 일일이 유진 선생님께서 싹 다 체크 테스트 할 거니까 이걸 염두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문학입니다. 먼저 비문학을 이거를 우리가 수업을 다 했다고 하든 수업을 안 했든 어쨌든 저는 순서대로 천천히 수업을 해 갈 거고 저는 두 달 안에 예비, 예3비, 예3문 2월 말까지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2월 말까지 다 끝낼 거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할 게 없으면 모의고사를 더 하든 우리 인강 더 듣든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국어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 두 번째 일단 우리가 할 부분은 답지는 31쪽을 펴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 우리는 여기 5번에서 8번으로 할 겁니다. 이게 짧아가지고 비문학은 첫 번째 문단 표시를 합니다. 1, 2, 3, 4 4개의 문단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추든 틀리든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5번을 맞췄어. 하지만 만약에 4번이나 보기 5번을 모르겠다고 싶은 부분은 4번, 5번도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비문학은 요거는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문단에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망각이란 기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억 실패에 해당하고 기억은 외부 정보를 기억 체계에서 부호를 바꾸고 전하는데 부호와 단계를 나눈다. 심리학에서는 하는데 망각에서 낸다. 망각 현상을 뭐예요? 세 단계를 나누는데 망각 현상의 세 단계 이게 부호화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답지는 뭐라 되는지 볼까요? 중심 문장. 기억의 세 단계에서 발생하는 망각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이거나 제가 이렇게 표시하나 큰 차이가 없으면 맞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답지 중심 내용 그대로 뺏겨 쓴 사람들은 죽었다 봐야 돼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싹 다 다시 하게 만들 겁니다. 희재야, 답지를 그대로 뺏겼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네, 난리 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심 문장과 어떻게 답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겠습니까? 답지랑 거의 유사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제가 그러면 새로운 비문학 딱 내용을 주고 한번 해보라 할게요. 답지랑 그대로 비슷한지. 예를 들면 15개를 점검했는데 하이요. 왜? 10개, 20개를 봤는데 거의 답지랑 흡사해. 그러면 10개, 20개가 답지랑 흡사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새로 하는 비문학도 흡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엉망진창이면서 답지랑 흡사하다는 거 뺏겼다고 간주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가능성 유망주 이희재 알죠? 걸리면 안 돼요. 이희재 알겠죠? 답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부호화 단계에 관련해서 망각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외부 정보가 부호하는 과정에서 정보 일부가 생략되거나 왜곡돼서 망각이 일어나고 본다. 부호하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한다. 우리 아까 다 수업했잖아요. 그래서 뭐다? 부호화 단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로 분리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와? 여기서 부호화에 있어서 뭐예요? 의문과 뭐 있어요? 의미가 있었죠. 의문, 의미.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의미론 쪽에 있어서 뭐가? 의미에 있어서 정교화가 일어났죠. 이게 정교화가 이것보다 높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지를 볼까요? 이 문단. 부호화 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의 설명. 여기서는 단순하게 입장의 설명이라면 저는 어떤 입장이다? 의문보다 의미가 정교화가 더 일어난다까지 저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그 다음 3. 저장 단계에서 세 번째는 무슨 단계? 저장 단계. 저장 단계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블라블라 했을 때 뭐예요? 시간의 흐름의 비례. 시간, 흐름, 비례. 그래서 뭐 하자? 복습하자.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저장 단계에서 망각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의 설명. 저는 답지에서 정리하는 중심 내용보다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좀 더 디테일하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4. 네 번째는 무슨 단계? 인출 단계. 인출 단계에서는 뭐예요? 블라블라라고 했는데 인출 단계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결국 바는 뭐냐면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의미상 연관이 큰 이 포인트예요. 의미상의 연관이 큰 인출 단어가 밀접할 경우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연관이 크면 얘는 시간의 흐름이라면 연관이 클수록 또 뭐한다? 그게 더 잘 떠오른다. 연관이 클수록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인출 단계에서는 연관이 잘 될수록 인출이 잘 된다라는 거죠. 굿. 연관이 클수록 굿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단계는 또 분명히 자문단 이렇게 돼 있을걸요? 인출 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 그럼 전체 주제는 각각의 소주제들을 연결하면 전체 주제가 됩니다. 망각 형상은 3개가 있는데 부호화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가 있는데 부호화 단계와 저장 단계와 인출 단계를 각각 설명했죠. 그래서 전체 주제는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망각 현상이 뭐예요? 3가지 다른 변해. 그래서 부제로 부저인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전체 주제가 되겠죠. 여기 주제 망각 현상에 대한 심리학의 설명. 심리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망각 현상에는 핵심은 부저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각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뭐예요? 오답 노트에 각 문단마다의 중심 문장과 전체 주제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5번의 설명 중에서 뭘 모르겠냐면 만약에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던데 희재야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한다가 뭔 말이에요? 개념 같은 걸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박 주장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럼 니는 사실 이 3번은 오답해야 되는데 솔직히 희재야 3번 오답할까요? 평소에 국어 오답할 때? 솔직히 해야 안 해 이런 거 맞춘 거. 맞죠. 당연히 안 하죠. 통념이 말하는 말을 다 틀린 거예요. 통념. 공부나 통념이 뭔데? 네, 보세요. 통념을 모르면 다 통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답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에 통념을 쳐봐야 됩니다. 빨리 아무나 핸드폰 있는 사람 통념 쳐보세요. 통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나 통념 쳐볼래? 저 핸드폰 없는데요. 없어요? 통념 핸드폰 있는 사람? 이제 핸드폰 없어? 있어요. 와! 귀찮아서 지금 혼자 핸드폰이 있는데 지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아무도 숫자 폰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일단 통념 뜻이 널리 통하는 생각. 널리 통하는 생각. 또 다른 거.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돼서 이미 그렇게도 알게 된 상식이나 사고 회로. 네. 다르게 말하면 왠지 그럴싸한 생각이나 사고 방향. 널리 통하는 생각. 전체적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같은 거예요. 이게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제시해야 돼. 뭔 말이냐면 불쌍한 할머니가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괜찮죠? 이게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하고 반박해야 돼. 하지만 그 할머니가 음료수를 주면서 그 마시면 그 기절해서 그 장기민매하는 아줌마 할머니일 수도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만약에 장기민매하는 할머니면 어떡할래? 갑자기 스릴로 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을 좀 약간 예시가 좀 저급했어요. 하지만 이 통념을 제시한 다음 그 통념에 대해서 남자는 바깥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조선시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선시대도 안 돼? 지금 현재 말고 조선시대에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했다. 그것도 반박할 거예요. 조선시대인데. 아니요. 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거를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박할 수 있죠. 이게 통념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답지 가보세요. 페이지 5. 근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통념. 내3인 사이트 G 페이지 56을 제시 5 1분단 적별 문자 반박 X. 오케이. 단어책이 따로 있어요. 네? 단어책이 따로 있어요. 네, 단어책 있죠?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단어책. 얘들 쪼매난 책 이렇게 공부 안 해봤죠?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세요. 뭐예요? 내3인 사이트 G 50, 페이지 56쪽에 빨리 읽어주세요.
근데 여기 해라는 대로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른 상품 광고와의 어. 차별을 위해 통념이고요. 어.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통념의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동건아, 정리했어?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제시하면서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인간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구나 라고 한다가 통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이게 통념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반박했다는 건 뭐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아니야. 인간은 까먹지 않아. 그럼 이 내용이 인간은 까먹지 않아야 반박한다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통념은 있으나 반박하지 않아서 3번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추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오답 노트예요. 물론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국어 실력 조금 늘겠죠. 한 권을 다 해도 어떤 학생은 이만큼 가져가는 반면 어떤 학생은 이만큼 가져가겠죠. 그건 내 할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틀렸어. 6번을 틀렸어 드디어. 그러면 이제 6번은 예은아 어떻게 오답해야 될까? 다. 일단 의문 다 해야지. 의문대 의미 아닙니까? 그럼 의문대 의미를 위에 의문대 의미가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의문과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의문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소리의 초점 정리하고 의미는 의미의 초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소리 의미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의미 부호는 의미에 집중해서 뭐예요? 정교화가 의문 부호보다 잘 일어난다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죠. 얘는 소리 얘는 의미 정교화는 이쪽이 잘 일어난다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외부 정보를 배경 지식이나 상황 맥락에 대해서 부가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게 정교화. 정교화의 개념까지 적어서 정리를 여기다가 해야겠죠. 정교화 개념을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정교화가 잘 된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기억에 유리. 그래서 이쪽이 뭐예요? 기억에 유리해서 뭐한다? 망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안 되면 답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6번을 보자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6번을 보면 신기하게도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6번에 정답이 5번이었는데 5번에서는 의미 부호는 의문 부호에 비해서 정교화가 잘 이루어진다. 의미는 의문에 비해서 정교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 5번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정리하고 답이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지 보세요. 6번에 5번. 의미 부호는 외부 정보가 갖는 의미에 집중하여 부호하는 것으로 의문 부호에 비해서 정교화가 잘 일어난다라는 데서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5번에 답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몇 번이 이해가 안 돼. 일단 3번이 이해가 안 돼. 외부 정보를 기억의 체계에 맞게 전환하는 데 필요한 부호 정보이다를 뭐라고? 왜 틀렸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3번이 왜 틀렸지? 이렇게 되면 유찡 이렇게 모르겠으면 어떻게? 답지를 보는 거야. 솔직히 3번을 잘 모르겠어. 답지를 보세요. 3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부가 정보는 배경 지식이나 상황 맥락 등이고 의미 부호는 외부 정보와 갖는 의미에 집중하여 부호화하는 것이다. 잘 모르겠죠? 그럼 저한테 뭘 해야 됩니까?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스근하게 질문을 해야겠죠. 답지를 봤는데도 이해 안 되면 질문을 스근하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 스근하게 질문해본 사람 손? 우리 국어의 신들 지일인가요? 여기는 올 1등급만 모아도 수재반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부가 정보는 배경 지식이나 상황 맥락 등이고 의미 부호는 외부 정보가 갖는 의미에 집중하여 부호하는 것이란데 왜 3번이 안 될까요? 방금 말했지만 외부 정보를 기억 체계에 맞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부가 정보는 부가 정보는 사실 정교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교화는 뭐냐면 부가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이 정교화라는 뜻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부가 정보 이꼴 부가 정보는 뭐냐면 배경 지식과 상황 맥락이야. 부가 정보는.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나오는 의미 부호는 부가 정보가 아니라 의무 부호라는 정의는 의미 부호는 뭐다? 의미에 초점을 둔 부호 체계고 부호라는 체계고 의미 부호는 부호한 부호라면 뭐다? 부가 정보는 배경지 시간 상황 맥락 등의 외부 정보를 부가 정보니까 여기에 주어는 국어에 여기서 주어는 얘는 부호고 여기에 맞는 부가 정보는 얘는 부호가 아니라 외부 정보라서 다르단데 이렇게 3번을 정확하게 안 틀린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호라는 체계와 정보라는 게 다르다는 거거든. 근데 답지는 심플하게 배경 지식이나 상황 맥락 등이 부가 정보고 의미 부호는 의미에 집중하여 부호화하는 것이 의미 부호고 그러니까 의미 부호는 잘 보세요. 답지에 의미 부호는 외부 정보가 갖는 의미에 이 외부 부가 정보가 끝이 아니라 이 부가 정보를 뭐 해야 돼? 부호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다 놓쳤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3번은 부가 정보에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 부호는 외부 정보를 기억 체계에 맞게 전환하는 데 필요한 부가 정보를 뭐라고 답지까지 적어줘야 돼? 부호화한다라고 적어야 답이 됩니다. 부호화하는 것이라고 적어야 답이 됩니다. 부호화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의미 부호는 뭐라고 돼 있어? 여기에서 의미에 집중해서 외부 정보가 갔느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에 집중해서 부호화까지 답이 들어와야 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면 좋고요. 안 되면 저한테 가져와서 수업을 받아야죠. 근데 수업을 하지 않아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도 뭐예요? 맞으면 정확하게 왜 2번이 답이 되는지 2번은 답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다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뭐예요? 앞에 있는 5번이랑 7번을 맞았어. 희지야 맞았으면 니는 안 봐도 되죠? 맞아. 봐야죠. 왜? 네가 제대로 맞았나 안 맞았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풀었나 안 풀었나를 뭐 해야 돼? 답지를 보면서 확인 절차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번을 틀리면 또 8번이 왜 틀렸는지 왜 이게 왜 틀려서 어떤 이유가 됐는지를 어떻게 오답 노트를 하자는 거예요. 한 김에 끝까지 8번까지만 마무리 깔끔하게 할게요.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X 집단 제가 표시해줬죠? X 집단에게만 범주를 제시하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Y 집단에는 제시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X 집단이 Y 집단보다 해상이 높게 나타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범주인데 이 범주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고 이건 어디와 관련이 있는데? 인출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출 단서로서 범주를 활용했기 때문에 X 집단이 Y 집단보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1번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8번, 1번에 보세요. 1번인 이유. X 집단이 Y 집단보다 해상률에서 높게 제시 나타나는 것은 X 집단에게만 범주를 제시했다. 즉 범주를 제시하면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를 회상하게 되기 더 쉽다는 것이다. 범주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구비라고 함께 때 범주를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의미상 연관이 큰 단어를 인출 단서로 사용하면 잘 된다는 사문단의 내용과 통한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요약해서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오답 노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1번과 4번이 헷갈렸어. 그럼 4번도 어떻게 해야 돼? 헷갈렸으니까 꼭 오답 노트에 뭐예요?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선생님이 점검할 때는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다 했는지 그리고 맞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오답 노트를 하나도 안 하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저한테 얘는 오답 노트를 다 하긴 했는데 오직 틀린 문제만 해야 좋은 거 아니지? 오직 틀린 문제만 하던데요? 라고 알려줘야 제가 선생님에게 힌트를 들어서 제가 점검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점검해서 얘는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답 노트 부실해요 라고 알려주셔야 제가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당연히 개부실하면 제가 조져서 성적 향상을 이루는데 선생님이 얘가 불쌍하다고 야 이거 말하면 또 동규쌤한테 털리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안 알려주시면 저는 당연히 얘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니까 얘 공부는 향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혹해줘야 되고 개패야 돼요. 개줘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선생님이 안타깝다고 여기는 순간 얘들 지금 너무 떨어집니다. 선생님이 얘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단어도 왜 안 돼? 하면서 단어를 150개 외워라고 가혹해 하는 순간 할 때는 힘들고 눈물이 흘리지만 성적은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가혹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마음속에 이 새끼들은 악마 같은 애들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생각해서 악마에게 내가 단어라는 뭐다 벌 제시해서 치유해 주리라 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독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학 가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하러 가신다고? 네, 하러 가세요. 자, 문학도 똑같습니다. 문학은 똑같은데 차이가 지금 소설하고 있죠? 소설입니다. 소설은 어떻게 하냐? 소설은 뭐가 중요합니까? 인물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배경에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소설은 무조건 3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요걸 잡아야 됩니다. 비문학은 각 문단마다 중심 문장과 전체 주제를 잡는다면 소설은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에서 중요한 건 어떤 인물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 결과가 뭐냐는 걸 적으면 주제입니다. 흥부점 가볼까요? 흥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놀부에게 핍박받는 배경에서 흥부가 차별받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놀부가 어땠어요? 망했죠? 그래서 뭐예요? 흥부가 뭐예요? 놀부에게 핍박을 받다가 뭐예요? 놀부가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결론 권선징악. 그 결과예요.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인물이 흥부라는 인물이 놀부가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 막 박씨 씨가 날라와가지고 새가 날라와가지고 막 물어다주고 해가지고 놀부가 결국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착하게 살자 결과입니다. 이게 소설을 잡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마다 틀렸을 경우 똑같습니다. 보기에서 어떻게 틀리는지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모르겠어 풀 때. 그럼 5개 다 복습해야죠. 결국 똑같습니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또 하나 더 잡아야 될 거는 뭐예요? 논지 전개 방식 같은 거 있죠. 보면 문제들에서 답지 볼까요? 답지 예를 들면 20쪽 가볼까요? 20쪽 하나 더 잡으려면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 보통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관찰자 시점인지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또 주인공 시점인지 이러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뭐예요? 20쪽에 1번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인물들 간의 대화나 인물의 생각을 제외한 서술 부분에서 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서술자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조정하면서 저희를 정리하면서 외워야겠죠. 다시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서술하는 부분에서 나가 있는지를 체크한다를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 인물들 간의 대화나 인물의 생각은 뭐 해야 돼? 제외한 상태에서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예시까지 있잖아. 오늘 바람이 세더만 빛이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간다. 설마 그럴 리 없을 텐데 내 눈이 2번 낮에 내가 한 짓은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짙게 느꼈다. 3번에 보면 뭐예요?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뭐다 이때 서술자가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서술자가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인물 순환의 행동과 내면심이라는 걸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왜 5번이 됐는지 그러한 이유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적어야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20쪽 오른쪽 밑에 보세요. 플러스 개념 플러스 소설의 시점 밑에 뭐라 돼 있어요? 국어 영역의 소설 제재에서는 시점을 포함한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진짜 많이 나와요. 소설의 시점을 따질 때는 대화가 아닌 중요한 건 대화가 아닌이에요. 서술 부분에서 우리가 등장하는지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지를 체크하면 된다. 또 밑에 서술 부분에서 나 또는 우리가 있으면 1인칭 시점 없으면 3인칭 시점 서술 부분에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으면 1인칭 주인공 아니면 전지적 작가. 근데 여기다 전지적 작가가 뭐야? 밖에서.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네이버에 뭐 해봐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쳐서 또 정리해야 안 해야 돼. 국어는 이런 공부예요. 스스로 안 하면요 답도 없어요. 개념 플러스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해봤다 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어 오답과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어 복습을 엄청 오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맞춘 거 안 하고 틀린 거 답만 보고 4번 틀렸네 4번 왜 틀렸지 눈으로 훑고 4번 틀렸네 넘어가면 10분 만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국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완벽하게 공부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어느 사람은 지금 12일차 12일째까지 풀고 펴놓고 공부 다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속도에 제가 지금 하나 찍을 때마다 1시간이 넘는데 여러분들은 복습이라는 걸 얼마나 대충 했길래 저 뒤에까지 공부를 벌써 다 끝내냐는 거야. 국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길래 말이 안 돼요. 앞에 거부터 꼼꼼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알겠죠? 문제를 그냥 풀어 제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